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돈이 아주 많은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의 남편이 상단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걸 잘 운영해 큰 돈을 모았던 것이지요. 해서 많은 구혼자들이 과부의 돈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나이 지긋한 머슴인 장쇠아범이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장쇠아범이 주막에서 왈패랑 시비가 붙어 팔이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그 왈패놈이 심히 황소 같아 제 오른팔이 그만 뚝 부러졌지 뭡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상행이 일주일 뒤인데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죄송합니다요. 일단 급한 대로 새로 사람을 구해보심이 어떨런지요? 과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중요한 상행을 나가야 하는데 일손이 모자른 것이지요. 하는 수 없이 급하게 머슴을 뽑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째 찾아오는 머슴들마다 영 비실비실한 것이었죠. 삐쩍 마른 얼굴들만 보고 있노라니 마님은 한숨이 만 나왔지요. 그렇게 찾아온 사내들을 돌려보내고 나니 딱 한 명만 남았더랍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네, 마님. 지는 덕팔이라고 합니다요. 덕팔이는 기골이 튼실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졌답니다. 거기다 어째 죽은 서방과 분위기가 비슷해서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죠. 고민하던 과부는 결국 덕팔이를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정했답니다. 과부의 상단에 들어온 덕팔이는 성실하게 일을 잘했지요. 거기다 눈치가 빨라 과부가 한 가지 일을 시키면 두 가지 일을 해낼 정도였답니다. 마님, 분부하신 대로 수레는 다 고쳐두었습니다요. 고맙다, 덕팔아. 참으로 든든하구나. 어느새 덕팔이가 머슴으로 들어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부의 상단은 함경도로 상행을 나서게 되었지요. 물론 신출내기 머슴 덕팔이도 함께였답니다. 상단이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재를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슬슬 밤이 깊어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지요. 원, 무슨 날씨가 이리도 더우냐. 한밤에도 후덥지근해서 못 살겠구먼. 날이 더운 탓에 덕팔이는 슬쩍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우통을 걷어붙이고 찬 우물물을 쫙쫙 끼얹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과부가 방에서 나오다가 그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 뭡니까. 과부는 깜짝 놀라서 그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켜보고 말았습니다. 덕팔이의 울퉁불퉁한 몸을 보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요. 에그머니나, 내가 못 볼 것을 보았구나. 혹시라도 들킬까 방으로 돌아간 과부는 자꾸만 우물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과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지요. 서방이 죽은 뒤로 오랫동안 사내를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일까요? 지켜보는 동안 과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죠. 아니 원, 세상에 무슨 몸이 강철 같구나. 참으로 사내다운 자태로고. 그날로 잠은 다 자고 말았지요. 잠자리에 누워도 자꾸만 덕팔이가 생각나니 그만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상단은 목적지인 함경도에 도착했답니다. 과부의 상단은 중국 상인들에게 약재를 팔아 이번에도 크나큰 이문을 남겼지요. 떼돈을 번 과부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답니다. 덕팔아, 오늘은 장터에 가서 돗자리와 멍석을 10벌씩 사오거라. 알겠습니다요. 그래, 그리고 술과 안주도 있는 대로 사오거라. 돗자리에 음식이라니. 설마 잔치 준비입니까요? 그래, 내일부터 큰 잔치를 벌일 참이니 오늘 안으로 준비를 마쳐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제가 가서 빠짐없이 사오겠습니다요. 덕팔이는 장터로 수레를 끌고 나가서는 돗자리와 멍석을 사서 실었지요. 그리고 술과 안주도 잔뜩 사왔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느새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덕팔이가 사온 물건을 창고에 재워두고 방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지요. 어째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응, 어째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게야?
궁금해진 덕파리는 슬쩍 부엌 문틈을 들여다 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과부 마님이 홀랑 까내리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사실 덕파리는 여인의 몸을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것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과부 마님의 것이었으니 오죽 놀랬겠습니까? 하얀 살결이 눈에 확 들어오자 사나이 덕파리의 가슴이 미칠 듯이 쿵쾅거렸지요. 거기다 아랫도리에서 뜨거운 기운이 빡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것 같았지요. 참기 어려워진 덕파리는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왜 이리 달아오르는 게냐. 이거 어디 고장이라도 난 게 아니오. 덕파리는 뛰는 괴물을 달래느라 아주 고생을 했지요. 가까스로 그것을 다스리려는데 바깥에서 마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파라, 잠깐 안방으로 와보거라. 네 마님, 알겠습니다요. 금방 가겠습니다요. 시원하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덕파리는 진정이 덜 되었지요. 해서 덕파리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마님방에 들어갔답니다. 과부는 거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덕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파라, 오늘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자, 내가 솜씨를 좀 부렸으니 어서 한잔하거라. 아이고, 이런 걸 다. 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요. 덕파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낱 머슴인 자기에게 이리도 마음을 써주는 마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좋았으니까요. 해서 덕파리는 진심으로 마님을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요. 제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 건 정말 마님이 처음입니다요. 원, 호들갑은 울지 말고 이 약주나 쭉 들이키거라. 네 마님, 마시겠습니다요.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덕파리는 과부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요. 그렇게 잔뜩 먹고 마시다 보니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취한 덕파리는 간댕이가 제법 커졌는지 마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저는 말입니다요. 마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무슨 선녀가 내려왔는 줄 알았습니다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선녀라니? 말도 마십시오. 마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선녀인 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요. 덕파리의 말에 과부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미 지난번 상행에서 덕파리가 목욕하는 것을 본 과부였습니다. 그 울룩불룩한 근육을 떠올리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죠. 얼굴이 빨개진 과부는 자기도 모르게 덕파리의 손을 붙잡았답니다. 정말이냐?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이뻤느냐? 네, 마님. 저는 세상에서 마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요. 덕파리는 더 참지 못하고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단숨에 올라타고 말았지요. 과부는 정말 배곡처럼 고왔습니다. 거기다 움직일 때마다 과부가 꾀꼬리같이 울어대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잔뜩 성이 난 덕파리는 그날 밤 멈추지 않고 달렸답니다. 다음 날 눈을 뜬 덕파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덕파리의 팔을 베고 마님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사시럽게 딱 한 겹만 입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내가 어젯밤 뭔 짓을 한 것이요. 이거 사고를 아주 제대로 쳤구나. 덕파리는 번개같이 옷을 주워 입고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상단 업무에 매달렸지요. 허나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온통 마님뿐이었죠. 도저히 마님 얼굴을 볼 낯이 없구나. 덕파라, 종놈이 되어 어쩌자고 일을 벌렸느냐. 그리하여 덕파리는 과부의 얼굴을 피해 하루 종일 그늘로만 다녔지요. 한편 과부는 과부대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간밤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담하게 일을 벌였느냔 말이야. 행여 덕파리가 날 너무 가벼운 여인네로 보면 어쩜 좋담. 그런데도 덕파리의 얼굴을 생각하면 또다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죠. 해서 과부도 덕파리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지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으니까요.
그렇게 과부와 덕파리가 서로를 온종일 피해 다니니 집안 사람들도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해서 눈치 없는 장쇠아범이 나섰지요. 아니, 마님, 덕파리 그놈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요? 혹시 사고라도 쳤으면 제가 아주 홍구멍을 내주겠습니다요. 아니다. 덕파리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행여 손찌검이라도 했다간 아주 경을 칠 줄 알거라. 네, 뭐라고쇼? 알겠습니다요. 다들 떨떠름해했지만 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과부와 덕파리는 서로가 신경이 쓰여서 점점 더 견디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과부는 밤마다 덕파리의 우람한 팔뚝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죠.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가느다란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진 과부는 마침내 과감하게 나서기로 했지요. 그리하여 밤이 되자 과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덕파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덕파리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요. 과부는 슬쩍 팔을 들어 덕파리 가슴에 올려보았지요. 덕파라, 나 아무래도 상사병에 걸린 것 같다. 덕파리는 여전히 깨지 않았지요. 해서 이번엔 허연 다리를 들어 덕파리를 휘감았답니다. 내가 요새 너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단다. 그래도 덕파리는 여전히 일어날 생각이 없었지요. 이에 간댕이가 커진 과부는 아예 덕파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으헉,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두근거립니다요.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이거사.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무엇하고 있던 게야?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사실 덕파리는 과부가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잠에서 깨어 있었죠. 허나 너무나도 대담한 과부의 행동에 너무 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온갖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만 과부는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건 알아. 네 마님은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서 접시물에 코를 박고 콱 죽어버리련다. 아이고 마님 고정하십시오. 마님이 돌아가시면 이 덕파리는 하루도 못 삽니다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피운 둘은 이윽고 마주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답니다. 서로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덕파라, 난 네가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떡하느냐? 저도 마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요. 하루라도 안 보면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못 마시겠습니다요. 이후로 마님은 덕파리와 틈만 나면 붙어 있었습니다. 서방이 죽은 이후 줄곧 혼자였는데 듬직한 덕파리가 옆에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땅거미가 두둑히 깔리는데 웬 험상궂은 사내들이 대문을 박차고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살고 싶거든 조용히 하거라. 아니 대체 누구시오?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단 말이오?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고 없다.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만 가져가면 물러가겠다. 과부와 상단 사람들은 사내들의 흉흉한 기세에 잔뜩 얼어 있었지요. 그 사이 사내들은 집안과 창고를 샅샅이 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목 찾았습니다. 그래, 남김없이 가져오거라. 마침 창고에는 국경에 가지고 가서 팔기로 한 질 좋은 벼곡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들은 줄잡아 수만 양은 될 옥덩이들을 모조리 수레에 실었지요.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짓거리여. 아니되오. 옥덩이는 절대 못 넘겨주겠소. 아니, 감히 우리를 가로막아?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사내들은 날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는 과부를 겁박했지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덕파리가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목, 이게 무슨 짓이오? 덕팔이냐? 너 잘 만났다. 네 놈은 시키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까지 어딜 싸돌아다니는 게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두목은 덕파리가 한패인양 삿대질까지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님을 겁박하면 안 되지요. 뭐라고? 네 놈이 진작에 옥덩이를 훔쳐왔으면 우리가 귀찮게 나설 일이 있었겠느냐?
두목과 덕파리의 말을 듣고 있던 과부는 너무 놀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덕파리의 듬직함에 반해 몸과 마음을 모두 허락하였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요. 믿었던 덕파리가 강도들과 한패였다는 사실에 마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두목은 한참 전에 마님이 옥덩이를 왕창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입수했던 것입니다. 중국으로 가져가서 팔 물건이었지요. 해서 두목은 이 옥을 중간에 가로채기 위해 덕파리를 머슴으로 위장의 상단에 잠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러서시오. 마님께 손가락 하나만 대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네놈이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해. 오냐, 오늘 아주 맛을 보여주마. 그러지 강도들이 칼을 휘두르며 덕파리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덕파리는 품속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어 강도들에게 맞섰지요. 덕파리의 칼솜씨는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강도들의 공격을 전부 막아내었으니까요. 허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거기다 호랑이처럼 날쌘 두목까지 나서니 덕파리는 점점 구석으로 몰렸지요. 칼 쓰는 것이 제법이로구나. 허나 이놈은 그 알량한 사랑 때문에 오늘로 끝이다. 두목의 칼이 번쩍하자 그만 덕파리의 팔에 길게 상처가 생겼지요. 간신히 덕파리는 급소를 피했지만 이번엔 다리를 베이고 말았지요. 그렇게 덕파리는 이리저리 칼에 베어 아주 걸레짝이 되었답니다. 그만하시오. 전부 내어줄 테니 옥덩이는 다 가져가시구려. 진작에 그럴 것이지. 꼭 피를 봐야 말을 듣는단 말이야. 두목은 과부가 사정을 하자 그제야 칼을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옥덩이를 모조리 실어다 떠나버리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덕파리를 부축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강도들과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를 지키다 절이 되었으니 마음이 아팠지요. 한동안 사경을 헤매던 덕파리는 사흘이 지나서야 눈을 떴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요. 말해 무엇하겠느냐. 치료는 해줄 터이니 다 나으면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의 말에 덕파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허나 마님을 속이고 배신한 것은 사실이라 차마 더는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마침내 덕파리는 걸어다닐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지요. 마님, 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요.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십시오. 떠나는 덕파리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준 마님을 진심으로 연모하였으니까요. 그러나 마님을 배신하고 큰 상처를 준 이상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지요. 한편 과부도 마음이 아프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덕파리에게 주었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해서 멀어지는 덕파리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과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수만 양어치의 옥을 모조리 도둑 맞았으니 그 손해를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지요. 거기다 그 옥덩이는 청나라 갑부인 장대인이 주문한 물건이었습니다. 장대인은 돈이 많았지만 비열하고 잔인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지요. 해서 과부는 고민 끝에 장대인을 만나 사죄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뭐라고 해? 내 옥덩이를 강도들이 가져갔다고 해?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해? 장대인,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더 좋은 옥을 모아오겠습니다. 듣기 싫다 해.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능하다 해.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해. 장대인은 옥값으로 이미 10만 양을 지불한 참이었습니다. 허나 그 돈까지 모조리 강도에게 빼앗겼으니 과부의 손해는 갑절이었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과부는 남은 재산은 물론 살던 집까지 전부 팔아치워서 장대인에게 배상금을 넘겼답니다. 흥, 이래봤자 간신히 반타작이다 해.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 이걸로 넘어가 주겠다 해. 장대인이 가버리자 과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거덜이 나서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과부는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과부는 담장 아래 쭈그려 울고 있었지요. 마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일단 제 집으로 가시지요. 됐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거라. 덕팔이였습니다. 덕팔이는 마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지요. 마님, 지는 마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지 않았습니다요. 이제부터는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 것입니다요. 그러니 딱 한 번만 더 지를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부는 덕팔이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렸지요.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강도떼와 싸우던 덕팔이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덕팔이는 자기를 속였지만 함께했던 소중한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덕팔이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마님, 제 집이 좀 초라해도 지내시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요. 알겠다. 어차피 전 집에 없을 것이니 맘 편히 계시면 됩니다요. 그러더니 덕팔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덕팔이의 초막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처마에는 시래기가, 쌀독에는 잡곡이 채워져 있으니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요. 그래도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답니다. 한편 덕팔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마님의 재산을 꼭 되돌려주고 싶었지요. 해서 목숨을 걸고 강도떼의 뒤를 쫓기로 하였답니다. 응, 저놈은 두목의 오른팔 아니냐. 옳거니 놈의 뒤를 밟아야겠다. 덕팔이가 몰래 따라갔더니 아니 글쎄 이놈이 장대인의 거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팔이는 기척을 숨기고 조용히 지붕 위로 올라갔지요. 몸을 바짝 낮춘 덕팔이는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잘했다 해. 옥덩이에 대금 10만 양까지 회수하였으니 2배로 남는 장사다 해. 축하드립니다, 장대인. 이번에도 거금을 벌어들이셨군요. 조선 놈들은 순진하다 해. 돈 벌기 너무 편하다 해. 자, 이건 잘해준 보수다 해. 아니, 1만 양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장대인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제 보니 옥을 훔쳐간 강도떼와 옥을 사기로 했던 장대인은 사실 한패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님의 재산을 모조리 털어가기 위해 꾸며낸 흉계였던 것이지요. 덕팔이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아니지, 이럴 때가 아니지. 아무렴 마님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해서 덕팔이는 재빨리 창고로 향했답니다. 역시나 창고에는 옥덩이가 있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조선 팔도에서 훔친 재물들이 그득히 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팔이는 옥덩이를 수레에 실은 다음 창고에 냅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장대인의 거처를 빠져나왔답니다. 마님, 옥덩이를 찾았습니다요. 정말이냐? 정말 옥을 찾았느냐? 과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덕팔이를 맞이했답니다. 수레에는 옥이 그득그득 실려 있었지요. 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팔이는 과부에게 장대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과부는 마음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사악한 장대인과 인간 말종 강도떼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지요. 해서 과부와 머슴은 머리를 맞대고 복수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님, 장대인은 관아에서도 꼼짝 못하는 거물 상인입니다요. 나라에서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장대인에게 재산을 빼앗긴 조선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의 힘을 빌리면 될 것이다. 헌데 무슨 수로 힘을 빌린단 말입니까요? 염려 마라. 내게 다 생각이 있느니라. 며칠 후 장대인의 집에 덕팔이가 나타났지요. 덕팔이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오느냐? 죽고 싶은 게냐? 옥덩이를 찾고 있지 않소? 그게 어딨는지 알고 있소. 역시 내 놈이 훔쳐갔느냐? 죽기 싫으면 어서 내놔라. 어허, 이래는 순서가 있는 법이오. 그러면서 덕팔이는 마님께 받은 10만 양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목은 펄펄 뛰었지만 장대인은 흔쾌히 10만 양을 주기로 하였지요. 시원시원해서 좋군.
그러면 10만 양과 옥을 교환하기로 합시다. 좋다 해. 사흘 뒤 옥을 가지고 와라 해. 덕파리가 돌아가자 장대인은 잔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10만 양은 무슨? 옥만 돌려받고 저 머슴과 과부는 도륙을 내야겠다 해. 그렇게 사흘 후 밤이 찾아왔습니다. 덕파리와 과부는 수레에 옥을 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정이 되자 장대인은 강도떼 전원을 끌고 나타났지요. 오, 정말로 가져왔냐 해. 조선 놈들은 역시 순진하다 해. 이제 그만 죽어라 해. 혹시나가 역시나였지요. 장대인은 옥덩이를 확인하자마자 강도떼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과부와 머슴을 해치운 후 옥덩이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석화시가 날더니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해? 어디서 잔치라도 시작된 거냐 해. 덕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치가 아니다. 이건 니놈의 장례식이 시작된 것이다. 사방에서 쇠스랑 부직갱이 도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장대인과 강도떼에게 재물을 빼앗긴 억울한 조선 사람들이었죠. 그동안 장대인 패거리에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과부가 이들에게 경문을 돌려 그간 장대인에게 당한 것을 갚아주자고 호소했던 것이지요. 덕분에 강도떼와 장대인은 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이깟 조선 땅 무지랭이들 모아봤자 그게 그거다 해. 못들 하냐 해. 전부 쓸어버려라 해. 악에 바친 장대인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강도떼에게 명령했습니다. 강도들도 붙잡히면 죽은 목숨인지라 사력을 다해 싸웠지요. 허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하나하나 맞아 죽고 말았지요. 천한 놈들아 비켜라. 네 놈들이 내 상대가 될 것 같으냐? 허나 두목은 혼자서도 수십 명을 쓰러뜨리며 악다구니를 쳤답니다. 두목의 상대는 이덕파리가 해드리겠소. 이 배은망덕한 놈아. 네가 감히 내게 칼을 겨누느냐? 배은망덕이라 함은 조선 사람이 되어서 청나라 악당 편을 드는 두목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오. 자네 칼을 받으시오. 무술이 뛰어난 두목이 최후까지 발악을 했지만 결국 덕파리의 비수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악당들의 당연한 최후였죠. 살려달라 해. 목숨만 살려주면 빼앗은 재산을 다 넘겨주겠다 해. 결국 장대인은 붙잡혀서 전 재산을 토해내는 신세가 되었지요. 알거지가 된 장대인은 청나라에서 온 관리들에게 붙들려 옥에 갇혀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재산을 되찾은 과부와 덕파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얼싸안았지요. 덕파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 아직도 못 믿겠구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요, 마님. 이제 강도들도 죄다 쓰러지고 장대인 그 악한도 없으니 마음 편하게 장사하시면 됩니다요. 그 말에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덕파리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덕파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덕파리는 그런 과부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지요. 그 뒤로 원래의 저택으로 돌아온 둘은 오래간만에 밤새 회포를 풀었답니다. 용기백배해진 덕파리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지요. 해서 과부는 그러다 찢어진다며 제발 멈추라고 외치고 또 외쳤답니다. 그래도 덕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과부는 밤새도록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전 재산을 되찾은 과부는 덕파리와 함께 상단을 다시 한번 일으켰답니다. 원체 일솜씨가 좋은 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언제나 덕파리가 있었답니다. 허나 덕파리는 결코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 뒤로 덕파리는 낮에는 집안의 머슴 행세를 하였지만 밤에는 과부마님과 착달라부터 알콩달콩 살았다고 합니다. 과부도 낮에는 덕파리를 머슴으로 대했지만 밤에는 지아비로 여겨 대우해주니 그 사랑이 어느 부부보다도 뜨거웠지요. 둘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불범정이라 하여 바르지 못한 것이 잠시 이기는 듯해도 반드시 올바름 앞에 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대인과 강도떼는 그 사악함으로 마님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만 결국 큰 벌을 받고 말았지요. 우리도 이 교훈을 되새겨 항상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